강진구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벤자민님께서 더 탐사 뉴스인세대 영원하라 이렇게 또 응원해 주셨고요. 김효님께서 더 탐사 그는 목소리 잘 보았습니다. 갓진구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갓진구 그는 목소리 제가 시민 언론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 모시고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민트님도 또 역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강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감기 걸리셨나 봐요, 목소리가. 감기는 아니고요. 그냥 그 목이 조금 잠겼는데 이틀 전에 좀 안 좋았고 그 뒤로는 좀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데 지장이 없겠죠? 네네. 어제 밤까지도 방송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먼저 저희가 이 근원 목소리 입수한 음성 파일 중에서 관련된 부분 한번 들어보고 본격적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예. 국힘이라는 게 뭐 어디 그 주양 먹은 놈들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 아무리 국힘이 밉더라도 이런 완전 내로남불 저도 저 DJ 정권 뭐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다 겪어봤지만 이게 박근혜 정권만 돼도 쥐들 잘못한 거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엎어졌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역사상 이런 정권이 없기 때문에 아니 무대뽀에 그러려고 하면은 국힘이 아무리 미워도 국힘을 갖다가 플랫폼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아, 돼요. 그걸 인정을 하는 제가 이거를 저는 정권 교체하려고 나온 사람이지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네, 저는 대통령도 저는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귀찮습니다. 솔직하니까. 그러나 또 국힘 안에서도 많은 의원과 또 저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당원들이 빨리 들어와서 국힘을 접수해서 이게 지금 이준석이 아무리 까불어 봤자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짜리. 그러니까 아니, 밖에서 국힘이라는 게 어디 쥐약 먹은 놈들로만 생각할 게 아니냐. 아무리 국힘이 미워도 문재인 정권만 하겠냐. 지금 이 얘기예요. 들어보니까. 네. 역사상 이런 정권이 없기 때문에 국힘이 아무리 미워도 국힘을 플랫폼으로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정권 교체하려고 나온 사람이다. 대통령 하려고 나온 게 아니다. 나는 대통령 그런 거 귀찮아서 싫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 국힘 안에서도 많은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나 당원들이 빨리 들어와서 국힘을 접수해라 이렇게 나에게 요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3개월짜리다. 3개월짜리. 근데 진짜 들어오신 다음에 3개월짜리 대표가 돼버렸죠. 이준석 대표가. 자, 이 음성 파일 들어보시고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예, 뭐 익히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스타일을 알고 있는 분들 입장에는 뭐 크게 충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지만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상은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치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로 천박할 줄은 몰랐다라고 또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정치에 대한 어떤 큰 꿈이 있거나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사실은 없고. 그렇죠. 예. 그냥 싸우겠다, 오로지 정권만 뺏겠다. 이제 이 얘기가 사실은 줄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뭔가 우리 사회나 세계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비전과 소신은 전혀 읽을 수가 없고 오로지 이 권력에 대한 그 욕심, 그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그 정치를 하나의 도구시하고 수단시하는 그런 인식들이 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소리를 들어보게 되면 그냥 정권 교체하고 하겠다는 게 하나의 목표였고 유일 목표였기 때문에 지금 다 이루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통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 자리 그 자체가 욕심이 나서 대선에 출마했다라고 하는 걸 그냥 영어 없이 표출하고 있죠. 근데 혹시 저는 사실은 이제 저 파일 자체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혹시 그냥 그런 특정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혹시 그렇게 들리도록 요즘 특히 이번에 그 방통위원장도 뭐라고 했습니다만 혹시 인터뷰가 좀 왜곡되게끔 그렇게 발췌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건 아닙니까? 아니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공식 반응이 그래서 저희도 좀 나오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요 녹취 파일은 대략 한 25분 정도 되거든요. 25분 정도. 25분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 통화자, 상대방 통화자의 발언은 이제 편집은 했습니다. 그분들은 뭐 이렇게 공적인 관심사안이 아니니까. 네. 그렇지만, 여기에 25분 통화 녹취에 등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전부 편집 없이 다 그대로 저희가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곡할 수 있게끔 뭔가 가미하거나 그런 건 없고 이제 말하고 있는 상대방은 보호해야 되니까 그것만 노출되지 않도록 했을 뿐 다 원본 그대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해서 혹시라도 요즘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인터뷰, 혹은 가짜 뉴스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사실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건데 사인 간의 통화를 하더라도 어쨌든 내용이 가볍지만은 않고요. 사실은 저게 둘 간에 이루어진 통화인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둘 간의 전화 통화입니다. 전화 통화? 그러면은 사실은 그걸 보내준 사람이 그 대화 상대방일 수도 있겠네요. 통화 상대방이 저한테 보내준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예. 이제 저분이 사실은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꾸준히 일을 뭐 SNS를 통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활동들을 활발히 하셨던 분인데 대선 이후에 이제 주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이분한테 뭔가 자리를 줄 것처럼 이렇게 계속 좀 현혹을 하면서 굉장히 좀 꾸준히 일을 많이 좀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뭐 강신업 변호사를 주저앉히라고 하는 거, 뭐 MBC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이제 뭐 관제 데모를 이제 부추기는 이제 이런 꾸준히 일들을 많이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약속했던 자리를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결국은 이용만 당했다라고 이제 어느 순간 생각하면서 자신이 이 활동을 하면서 했던 녹취 파일들 몇 개가 있거든요. 이런 게 여권 내부에서 상당히 사실 흘러다니고 있었고 여권 내부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이 녹취 파일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한테도 이제 입수가 이제 된 거죠. 그러면 어쨌든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있고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1년 이제 3개월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이제 벌써 1년 3개월, 4개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공 행상을 기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참아왔었던 사람들이 이제 1년 3개월이 되도록 약속했던 자리가 없고 그리고 이제 자기하고 이제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는 배제가 됐는데 어떤 자리에 뭐 낙하산으로 앉고 이러면은 점점 더 심리적인 박탈감들이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년 총선이나 이런 때에서도 또 자기가 배제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와 유사한 폭로가 여권 내부에서 계속 잇따르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총선 공천이 또 사람들의 관심일 테니까 공천을 위해서 뭔가 그동안에 참았던 사람들이 배제가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요즘은 MB계들이 워낙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검찰 라인에서 올라가신 정치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곤란하다 이런 소리들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복마전이 또 내부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거로 보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대체 대체 왜 이준석 전 대표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이거는 그냥 제가 느낀 겁니다. 미워하는 것처럼 하도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는 몰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살아온 과정 자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구술을 거쳐서 검사로서 그냥 살아온 경험밖에 없잖아요. 이제 검사는 인간관계를 피의자하고 검사로 만나거나 아니면 검찰 집단 내에서는 결국은 힘에 의해서 상명하복 유계질서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인데 이준석을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분이 즐겨 쓰는 표현으로 가짜는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국민의힘 입당하기 전에 대선 후보로서의 본인의 가치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볼 때는 상당히 자기를 좀 폄하한다고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결국 그게 이제 이 본인의 자존감을 좀 건드렸던 것 같아요. 자존심을 좀 상하게 했군요. 건방지다 이거죠?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이 당에 들어가면 자기가 당의 1인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어쨌든 이준석이 지금 당의 대표로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향후 계속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도 이준석은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처음부터 생각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보면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 녹취는 대선 전에 있었던 녹취인데 그때 당시에 이준석 전 대표는 내가 뭐 참모다. 비단 주머니 3개를 뭐 네, 내가 네. 가지고 있다. 막 이러면서 약간 좀 자신감을 많이 보이던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네.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좀 황당하고 어이없이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네. 그런 식으로 너같이 어린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에 검사로 그냥 계속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지 정치는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치판에 계속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또 뭐 그렇게 좀 약간 말을 좀 할 수도 있는 거였나 뭐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거 아닌가요?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질서 속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고 그렇죠. 이준석 대표는 나이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또 훈련이 돼 왔던 사람이고 그 삶의 문법 자체가 서로 달랐던 두 사람이 결국은 충돌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서가 아니고 이제 정치인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나이는 어리지만 정치 선배고 그리고 공당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은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준석 전 대표를 그 당시에 둘러싸고 사람들이 또 한 얘기 이런 건 있어요. 본인이 뭐 선거에 나갔지만 정치판에 오래 있었다고 하지만 네. 본인이 뭐 한 번이라도 붙은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네. 네, 물론 그런 얘기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이준석 대표를 이제 우습게 생각을 했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봤을 때는 국힘당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가 볼 때는 민주당 후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후보가 없고 오로지 자기만이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국민의 힘이 좋아서 입당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입당 내가 해주는 것이고 내가 가면 다 알아서 줄을 서야 되는 건데 이준석만 유독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하니까 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준석은 내가 들어가면 손을 봐야 될 대상으로 네.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계속 3개월짜리다. 내가 네. 가면 다 정리한다. 이런 네.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자, 이 전 대표, 당시 본인은 사실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됐다라고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음성 파일을 공개한 다음에 좀 놀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네네. 혹시 뭐 연락이 온다거나 뭐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보다 다음 날 저희가 이준석 대표를 직접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접촉을 했는데요. 그렇죠. 해봐야죠. 그날 이제 낮 시간대까지만 해도 저희 저녁에 한번 저희하고 한번 인터뷰 약속을 한번 맞춰보자라고 운을 좀 뒀었는데 막상 네. 저녁 시간에 보니까 그 전에 이미 여러 공중파 방송을 가면서 이 문제의 녹취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들을 선명하게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본인이 어쨌든 지금 국힘당하고의 이제 그 관계도 있어서 그런데 국힘당 입장에서는 저희 더 탐사는 거의 뭐 그 공공의 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공공의 적인 더 탐사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본인에게는 좀 아직도 부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뭐 그냥 완곡하게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인터뷰를 이제 사양을 하긴 했는데 이미 본인의 뭐 입장은 다른 공중파에서 다 밝혔죠. 그렇죠. 더 탐사라고 하는 플랫폼 자체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제 더 탐사는 또 네. 요즘에 뉴스타파랑 비슷하게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당시에 이런 말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네. 윤핵관 성님들, 앞으로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를 하려고 했었던 그게 있으니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이해한다. 내가 사실은 당신들 직접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 뒷배경에 있는 대통령이 사실은 나를 이렇게 한 거라고 난 알고 있다. 이런 뜻으로 좀 보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문제가 나한테 있거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윤핵관이 결국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던 게 아닌 게 생각했는데 이 녹취를 들어보니까 입당하기 전부터 자신은 제거해야 될 때는 굉장히 적대적인 인물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그렇죠.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성님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완곡하게 사실은 대통령을 향한 비난을 본인이 이제 한 상황이 됐군요. 네. 자, 어쨌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설 돈키호테에 빗대면서 길거리 건달이 기사도 정신에 심취해 돌아다니고 풍차라는 적을 억지로 만들어 망상에 빠져서 산다. 이거 되게 모욕적인 말인데 네네. 사실 우리가 돈키호테를 보면서 항상 그 느끼고 공부하고 배웠던 혹은 서로 토론하면서 얘기했던 거는 혼자 망상에 빠져가지고 혼자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닌다. 네, 그렇죠. 원래 이거였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거를 지금 대통령에 비유해가지고 돈키호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윤 대통령은 엄청나게 심기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근데 실제로 딱 그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뭐 60년대, 70년대 그 뭐 반공이 이제 거의 국시가 됐던 그 시절처럼. 네. 네. 지금 뭐 중국하고 그 뭐 러시아를 그냥 우리의 가장 최대 주적인 것처럼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낡은 이념을 지금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념 대결에 전 국민들을 동원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 정권을 이제 이 지지율을 유지하려고 네. 지금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 예, 그건 뭐 거의 적절한 아주 돈키호테라고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인천대학교에서 초청 특강을 하면서 이 전 대표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분석했을 때 매우 안타까운 지점이다. 정치인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쉬운 함정은 나만의 낭만에 빠지는 것이다. 옆에서 보면 미친 사람이겠지만 의제 세팅이 잘못됐을 때 대부분 정치인이 겪게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강 기자님도 이제 정치부도 많이 계셨으니까 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옆에서 보면 미친 사람이지만 의제 세팅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건데. 그러니까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을 좀 하긴 했지만 이제 법조 그 출입 법조도 기자 많이 생활도 했죠. 많이 네. 오래 했는데 보통 검사 출신 정치인들의 특징이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자기를 굉장히 영웅시하는 스타일이 자기를 있고요. 절대 선으로 생각하죠. 그렇죠. 그리고 네. 중요한 거는 남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주로 자기의 얘기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좀 강요하고 주입하고 네. 그런 스타일에 좀 사실은 익숙해져 있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이 검사 출신의 정치인들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참모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실은 뭐 검사로서는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정치로서 초보 정치인으로서 뭔가 배워야 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검사로서의 소영웅 심리가 그대로 정치에서도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네.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흰 도화지 상태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추겨서 대통령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줄 알았더니 네. 그게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가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더라. 네. 이제 이게 핵심인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뭐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조언도 사실은 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런 조언을 보겠네요. 했다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한 걸 이준석 대표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거고. 내가 한번 해봤더니 아예 그냥 되기도 전부터 나를 이렇게 말살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이 되겠군요. 네, 그리고 이 강신업 변호사를 지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팬카페를 운영을 하고 누구보다 김건희 씨가 그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누구 앞장서 가지고 그렇죠. 김건희 씨를 이제 김건희 살리기에 앞장섰던 사람을 갑자기 왜 당대표에서 이렇게 주저앉히려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강신업 변호사가 대선 이후에 굉장히 쓴소리를 사실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스스로 자기가 포지셔닝을 이 국힘당 내에서의 미스터 쓴소리로 가져가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윤석열 혹은 김건희 씨의 입장에서는. 전혀 코드를 읽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 또 본인이 좀 약간 네. 교만해져서 나는 그래도 올바른 소리를 좀 해줘야지라고 했다가 네. 심기를 거슬렸군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필요한 거는 쓴소리가 아니고 자기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를 떠받치고 있고 추앙하는 예, 그런 목소리 들으면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그걸 네. 예, 지금 안 그래도 강신업 변호사가 저하고 이제 연락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특히 당대표 선거 나갈 때 되게 억울했었다. 네. 특히 그때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그 지인하고 통화하면서 강신업 좀 주저앉혀라. 나 정말 화 많이 났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상황을 그때까지도 또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네네. 내가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인터뷰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얘기는 내가 나가서 인터뷰까지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마 네. 이제 이런 또 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이제 강승규 수석 얘기 나왔으니까 또 다른 음성 파일도 한번 같이 들으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강승입니다. 예. 수업이 예. 들어와 방금 오셨네? 네네. 예. 아우, 저놈들, MBC나 저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는 네. 그런 거를 매국 언론이라고 그러더라고. 예. 내국 언론이고, 지금, MBC가 어떻게 되냐면, 박성재 노조위원장가 장악은 이래, 전라도 출신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대가리부터 말단까지가 90%가 전라도 출신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친문 좌파, 이 선동 방송이라니까? 요거 조져야 돼. 시위도 하고, MBC 앞에 가서, 우파 시민들 총동원해가지고, 이 시위해야 돼. 퇴진 시위. 주변에 좀 그렇게 하세요. 예, 안 되겠어요. 주변에 그렇게 좀 전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와, 지금 이 얘기 들어보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깜짝 놀랍니다. 네. 강승규 수석이 경향신문 네. 기자 출신인데 네네. 사실은 경향신문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이라는 게 또 좀 있고 그 기조가 있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 측근으로서 딱 시민사회수석 하시면서 혹은 뭐 그 전에 MB 뭐 라인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 이제 하시는데. 저분이 이제 경향신문에 이제 입사할 당시에는 지금의 경향신문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화그룹 재벌 신문사 일때 이제 저분이 이제 입사를 이제 하셨고요. 그랬군요. 제가 그리고 한 3년 동안 이제 같은 이제 기자 같은 경향신문 내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네. 보통 이제 기자들이 이제 뭐 사회부의 뭐 정치부나 뭐 법조 이런 데를 이제 나름 굳지만 거기를 이제 좀 이렇게 선호하는 편이죠. 기자로서 이제 쭉 성장해 가는데 저분은 이제 특이하게 서울시청에서 아주 오랫동안 계속 거기 붙박이처럼. 원래 좀 바뀌는 거 아니에요, 2년마다? 그런데 주로 서울시청 이제 붙박이처럼 지내셨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이명박 서울시장한테 이제 발탁이 돼서 이제 정치인으로서 삶을 걷게 됐는데, 저도 이번에 그 저 통화 틈을 보면서 강승규라고 하는 분이 저 정도였나. 정말 저도 깜짝 놀랐고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렇죠. 보면은요, MBC나 저런 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막 이래요. 저놈들 하면서 이게 이제 MBC가 뭐 바이든 날리면 이 얘기도 좀 나오고 좀 계속해서 정권에 쓴소리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MBC에 대한 적대감이 되게 많이 커져서 저랬던 것 같아요. 근데 MBC를 어쨌든 눌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국힘 관계자가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한 다음에 또 전화 내용이 하나가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누구는 그런 거를 매국 언론이라고 그러더라. MBC가 지금 어떻게 됐냐. 박성재 위원장이 장악한 이래로 전라도 출신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대가리부터 말단까지가 90%가 전라도 출신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친문 좌파 이게 선동방송 아니냐. 이거 조져야 된다. 시위도 하고 MBC 앞에 가서 우파 시민들 총동원해서 시위해야 된다. 이 말이 사실은 시민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저 상대방이 한 얘기인데 그 그래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변에 전파해 주세요. 주변에 좀 그렇게 해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이제 시민사회 수석으로 먼저 그 얘기를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네. 운만 띄운 거죠. MBC 저놈들 어떻게 해? 운만 딱 띄우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 MBC 앞에 가서 좀 이 우파들이 시위를 해야 됐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 수석은 누구는 그런 거를 매국 언론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딱 운을 띄워주고, 네. 그러니까 그 전화 통화하고 있는 이 관계자는 네. 네네 하면서 이제 매국 언론이고 MBC가 어쩌고 이렇게 설명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하가 주변에 이 총 동원해서 시위해야 된다. 이걸 좀 해줘라.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기다렸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원하는 얘기가 바가 나오군요. 그래서 제발 그렇게 좀 해달라. 라고 이제 부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이든 날리면 내용 보도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매우 곤란지경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네네. 이거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는 니네 관제대모라도 해야 된다. 요 얘기를 지금 관계자에게 주문을 하고 있는 그 뒤로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이 발언이 있고 난 뒤에 이제 10월 말까지인가요? 거의 30여 차례 그 MBC 앞에서 그 시위가 30차례나. 네. 야, 근데 진짜 이거는 그 이후에 혹시 시민사회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전화하거나 나 그런 거 아닌데 왜 왜곡 보도하냐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제가 강승규 수석이 개인적으로 저를 모르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방송하기 전부터 계속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는데 그렇죠. 선배였었을 테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문자도 보내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뭐 한 통의 전화나 아니면 문자도 없고 어제도 다시 제가 이제 문자를 이제 보냈는데 카카오톡으로 네. 문자는 읽으셨어. 읽긴 읽었는데. 읽었는데 네. 아무런 지금 뭐 답변을 못 하고 계신 겁니다. 뭐 할 말이 없겠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일단 그 자체는 인정한다. 이렇게도 봐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 최소한 저희 보도에 대해서 마땅히 지금 그 반박할 수 있는 명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찾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불편하고 싫은 내용이 나오면은 그런 상황을 보도한, 팩트를 보도한 매체나 이런 것을 조금 억누르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 이제 저희 더 탐사에서 늘 보도하면은 이제 국힘에서 즐겨 쓰는 또는 대통령이 즐겨 쓰는 논리가 있죠. 네. 그 청담동 술자리 했던 그 가짜 뉴스의 지론지인 더 탐사에서 보도한 걸 믿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차마 그런 논리, 그런 얘기까지 지금 하질 못하고 일단 목소리가 있죠. 나왔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네.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뉴스토마토에서는 언제든지 이 녹음 파일과 관련해서 제보 주시거나 반론을 펼치실 의향이 있으신 경우에 연락 주시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고 반박하는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더 탐사에서 사실은 이 근원 목소리 공개한 게 시간이 꽤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반박하거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윤재욱 그 국힘당 원내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국힘당에 입당하기 전 이제 사적인 대화. 사적인 거다. 그렇게만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셨죠. 예. 근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인하거나 반박하거나 네네네. 그런 적이 없고, 저희도 그래서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왜냐면은 맥락을 전체를 모르면 또 왜곡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련의 행위들은 언론을 통제하거나 언론을 길들이는 방식으로 옛날부터 많이 써오던 그런 방식으로 지금 보여진다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진짜 어때요? 언론사에 계셨으니까 좀 정권의 억압도 많이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그래도 비교적 뭐 진보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네. 경향신문에서 대부분의 기자 생활을 이제 보냈기 그렇죠.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권의 외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광고주, 삼성의 광고주의 이제 외압은 뭐 여러 번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안타까운 거는 사실상 우리가 이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굉장히 높았어요. 높았습니다. 언론의 이제 책임 지수가 떨어져서 그런 거죠. 언론사가 책임을 안 지는군요.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네.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그리고 과도할 정도로 언론이 책임은 없이 자유만 누리던 그런 시절이 한순간에 갑자기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기자들 저만 해도 지금 벌써 1년도 안 된 사이에 17번의 압수수색, 2번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면 모르는데 이러한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했던 언론들이 겪고 있는 이런 고초 과정 하나하나가 네. 전반적인 언론의 심리적인 위축으로 그렇죠. 위축이 되죠.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점. 지금 19번? 19번의 압수수색? 17번. 17번? 네. 그리고 지금 경찰 조사도 많이 받으시고. 예, 경찰 조사는 뭐 거의 저의 일상이 됐습니다. 지금. 일상이 됐어요. 네. 막 집까지 사람들이 막 집도 찾아오고. 집으로 2번씩이나 이제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사건들이 결론이 났습니까?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 제가 뭐 기소된 거는 한 건 정도 있는데 그건 네.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뭐 방실 침입죄로 뭐 제가 방실 침입죄. 그 강의실에 뭐 취재하러 갔었는데 오세훈 기수 부인 그걸 이제 방실 침입으로 기소한 거 외에는 네. 엄청나게 많은 지금 뭐 했는데 뭐 수사를 나온 건 했는데 없어요? 아직까지 기소가 된 거는 없고 특히 대표적으로 청담동 술자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고 한 장관이 그렇죠. 뭐 직을 걸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8월 달에는 경찰이 결론을 낼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한테 변호사를 통해서 마지막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네. 여전히 지금도 그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예. 자,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9일에 MBC 스트레이트를 보면은요, 네. 법정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을 공격하는 네. 그런 집회에 개입했다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뭐 친밀한 관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 이제 했는데 이게 강승규 수석이 끊임없이 연결관계를 갖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우파 시민 총동원 시위 이런 것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예, 저는 이번 취재를 하면서 직접적인 증거를 찾았고요. 일단은 그 지금 MBC 관제 데모 시위를 부탁했었던 이분은 강승규 수석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인연으로 연결된 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강승규 수석 보고 만나보라고. 그건 강승규 수석이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한 거예요. 통화에서 드러났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추가로 이제 보도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이렇게 그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결사 옹의 그분들의 표현에 따르면 그래서 옹의를 하려고 했었던 이런 극우 논객들 또는 유튜버들을 뭐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아니면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라든지 이런 관변 단체하고 연결 지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 역할을 시민사회 수석에서 담당했었다는 저희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뉴스타 빨기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두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사를 폐간하겠다, 뭐 제재를 강화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더 탐사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뭐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성공할 수 없다? 네,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 정치 검찰이 그 뭐 7차례 지금 소환을 했나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그 지금 뭐 수사를 해서 뭐 돈을 받은 걸 밝혀내지 못했듯이 지금 뭐 신앙인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김만배 씨하고는 한국일보 손후배고 개인적인 그런 친분과 뭐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자체는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그 신앙인 위원장이 김만배 씨하고 인터뷰했던 내용들 이 자체를 허위 인터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뉴스타프의 대다수 편집진들이 그냥 신앙인 노조위원장이 보여준 녹취 파일을 듣고 이걸 당연히 허위인 줄 알면서도 이걸 고의로 내보냈다. 예, 이거는 사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에요. 예, 이런 걸 아무리 검찰이 끼워 맞추려고 해도 이거는 뭐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그 인터뷰의 핵심은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좀 봐주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맞습니다. 결국 부산저축은행에서 특히나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아예 지지도 않았죠. 네, 건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핵심인데 그 핵심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놓고 커피 타준 사람이 누구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네, 커피 타준 거는 윤석열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되긴 했어요. 뭐 김만배 씨 나중에 뉴스타파가 공개한 내용을 들어보게 되니까 그냥 혼자 마시고 왔다 그러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커피만 마시고 왔다? 이것도 되게 좀 사실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핵심인데 그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많으니 이게 너네 전체적으로 다 가짜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좀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우현희님께서 강진구 기자님 최고입니다. 이러고 하셨고요. 드래곤님께서 끝까지 불의와 싸워서 기필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셨고요. 감동이 부인님께서도 더 탐사는 강진구 화이팅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상환이님도 강진구 기자님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강 기자하고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의문이 풀리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취재하시는 거 저희가 들어보고 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